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UN 미래 포럼은 미래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국가, 미래 국가, 국민을 모집합니다. 저희들은 미래에 다 행복하고 다 자신이 원하는 그런 정부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또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들고 싶은 미래 국가는 정치 또는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거 줄게, 내가 요거 줄 테니까 요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치기 하려고 발목잡이를 합니다. 이럴 때 대안은 무엇인가? 저희는 우선 미래 국가 국민들에게 이 제안을 합니다. 프레지던트 로봇이라고, 프레지 로봇, 대통령 로봇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이며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혼돈의 정치 시에는 국가 운영의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정말 힘들죠. 국가 운영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에 오히려 국민들은 정치인은 정말 싫어해요. 정치 국회는 정말 싫어하고 이제 정부마저도 여러 비판들이 많죠. 이럴 때 사람들은 로봇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로봇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저희가 한 6년 전에 이미 실험을 했습니다. 불이 났어요. 깜깜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뭐 냄새를 맡고 코를 맡고 지금 이제 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거기 관리자라는 사람이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오른쪽에서는 로봇이 나타나서 로봇이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안전하게 인도하겠습니다. 양쪽에서 한 사람은 인간, 한 사람은 로봇이 서로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거의 90%가 로봇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인간? 지도 인간, 나도 인간. 제가 뭘 알까? 로봇은 확실하게 알겠지라고 로봇을 따라간 거죠. 이처럼 이미 인간은 사람을 믿기보다 로봇을 믿죠. 이런 위험한 곳 또는 혼돈의 정치 속에서는 로봇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로봇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국가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벤 고르첼은 지금 일반 인공지능협회 회장이고요. 저는 한국 대표고, 벤 고르첼과 제가 인공지능혁명 2030이라는 책을 2년 전에 썼습니다.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 정부의 약간의 예산을 받아서 로바마 AI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로바마 AI 엔진에는 보시면 여기에 딥 러닝 베이스 데이터 마이닝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바빌리스틱한 로직 베이스드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이렇게 해서 5개의 엔진을, 그죠?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엔진을 만들어서 일단 AI 엔진을 만들어서 로바마 AI 엔진을 집어넣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왼쪽에 보면 인풋이 있습니다. 뉴스를 전부 인풋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I 인공지능은 모든 뉴스를 다 읽고 다 외워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거기에다가 KBS, MBC, 그 다음에 JTBC 모든 뉴스를 다 봅니다. 다 들었어요. 다 외웠어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모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laws 있죠, law.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얘가 다 외웠어요. 그리고 정책, 청와대 정책, 뭐 무슨 부처의 정책, policy도 다 외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quantitative data 해서 데이터도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theories입니다. 이론. A 플러스 B는 C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인공지능에게는 뭐가 제일 좋은지를 그죠 알려주게 해놨어요. 로바마 AI 엔진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여론조사를 하면 3,000명 조사해요. 그리고 실제로 전화 받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여론이 진짜 여론인지 이 조작된 가짜 여론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매일 24시간 1년 365일 또는 5년 동안 모든 뉴스, 한국의 뉴스를 다 듣고 SNS 다 보고 법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정책, 모든 사람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론상으로 A-B는 C 뭐 이런 식으로 이론까지 다 정해놨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산이 15조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청년 실업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면 allocate 하면 가장 성공적일까? 아니면 15조 원을 고령 인구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나눠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여기에 있는 AI들이 그죠 모든 뉴스를 이미 그죠 5년 들었거든요. 노인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정책도 다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웃풋 policy brief 해가지고 이제 AI가 이 아까 노인 정책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interactive dialogues를 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15조 원을 노인들에게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다이얼로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도 그려지고 테크니컬 아날리시스 리포트를 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15조 원의 이 돈을 여론을 조사해 봤더니 쭉 보면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먼저 하고 싶은 것은 텃밭 가꾸기다. 그러면은 노인들에게 각자 텃밭 가꾸게 하는 이런 거 아니면 산책로를 만들어주고 아니면은 이제 그죠? 건강 보조식품을 나눠주거나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행복하도록 그 다음에 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이런 인풋을 집어넣으면 퀘스천을 집어넣으면 질문을 하면 답을 따다닥 내주는 거죠. 15조 원을 상위법, 하위법에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법을 바꿔야지만 이 돈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의 노인이 그죠 예를 들면은 1,500만 명인데 그 노인 중에서 어떠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얼마를 나눠주고 등등 해서 순식간에 답장을 아웃풋을 내줍니다. 로바마 AI 엔진이. 그런데 인간이 하자면 국회에 보사위가 있고 국회에 무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AI보다 더 정확하게 가장 좋은 대안을 법안으로 하고 그 예산을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로바마라는 이 AI 엔진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모든 질문을 하게 되면 로봇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가령 아까 불이 났어요. 어디로 누구를 따라가는 게 가장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일까? 이제 더 이상 인간은 믿지 않아요. 특히 국회의원은 안 믿어요. 그죠? 전부 자기 이권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우리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죠. 저희는 대의민주주의 역사 200년의 역사가 끝나고 대의민주주의가 소멸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끝나고 이제 직접민주주의 전부 직접민주주의 하잖아요. 이제 그 옛날에는 내가
한양 가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엽전 10단량 주면서, 그죠? 말 태워가지고 한양에 보냈어요. 우리를 대표하라고. 근데 이젠 내가 인터넷으로, 그죠? 그 다음에 SNS로, 유튜브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요. 내가 직접 문자 보내가지고 대통령에게 문자 보낼 수 있어요. 장관에게 문자 보낼 수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 가능합니다. 이제 대의 민주주의 역사가 소멸하고 삼권 분립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삼권 분립도 인공지능이 없었을 때는 편견을 가지거나 그죠 바이아스드라 그래요. 여성을 너무 존중해서 이제 남성부가 생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성의 권리가 너무 강해져서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그죠? 저 192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부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뭐 모든 시험에서 60% 70% 여성이 들어와서 다 장악을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성부를 만들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의 모든 의견을 가장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로봇이고 로봇은 편견 없이 그죠? 로봇이 뭐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그죠? 뭘 물려줘야 돼요. 집을 사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로봇은 아주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 대통령이 대통령도 보좌하고 국가 비상사태 때 특히 국가 미래 거대 과제 해결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게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AI에게 정책적인 질문을 던지면 AI가 정책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답장을 해줘요. 그리고 AI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기본소득을 우리가 주게 된다면 이 기본소득은 결국은 그죠 AI가 다 아주 골고루 정확하게 잘 나눠줄 수 있고 저희는 뭐 이제 AI 로봇이 안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 가까이에. 왜냐하면 핸드폰 받죠. 핸드폰 처음에. 또는 이메일 받죠. 이메일 처음에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전부 이메일 쓰고 그 편리함을 알게 되었고, 핸드폰, 모바일, 그죠? 처음에 안 쓰던 사람들이 다 쓰면서 그 기에 중독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전화번호를 외우지를 않아요. 전부 그냥 핸드폰에서 이렇게 찍찍 누르죠.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전하여서 우리에게 핸드폰이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처럼 대통령에게도 국회의원에게도 아니면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AI가 편견 없이 전혀 어디에 편가름 없이 그리고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치나 뭐 국회의원들 완전히 달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로봇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국가의 미래의 거대 과제를 해결할 때 거대 과제도 전부 다 이권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못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이제 그 영리병원을 만들려고 해요. 다른 나라는 전부 영리병원이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되고요. 원격 진료 해야 됩니다. 원격 진료.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유경제 해서 미국에는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요. 우버 타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리프트 타요. 블라블라카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도 뭐 타다도 있고 있듯이 12개의 이미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이 더 웨이, 사이드카,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타다 또는 우버, 카카오 같은 이런 공유 경제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2025년이 되면 운전수는 필요 없어요. 전부 자율차, 자율주행차, 무인차가 나와서 트럭이 제일 먼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무인차가 돌아다닙니다. 자율차가 돌아다니는 자율택시가 돌아다니고 2030년부터는 에어택시해서 나르는 택시가 돌아다녀요. 땅 위에 가는 것보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게 그죠? 10분의 1의 시간으로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술의 변화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반대는 해도 1, 2년밖에 못 가요. 거대한 흐름도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봇 대통령이 되면, 그죠? 한국에서 실행 방법, 순서, 이런 걸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로바마 시스템. 한국에서 실행하는 방법, 순서. 거기에서 NLP 시스템을 한글로 맞추고, NL 정보를, 그죠? 사회 정치적인 이런 사안들을, 축출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조화된 관계에다가 정량적으로 지식을 불러들이고, 여러 가지 시오리라는 게 있었죠. 추론 같은 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놔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아주 인간의 선택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훌륭한 수준으로 예산도 나눠주고 법도 제한하고 다양한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많이 해줘요. 결국은 인간의 의사결정 역량을 평가하고 인간의 의사결정 역량을 능가할 수 있도록 얘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한두 사람이 자기 지역구에만 돈을 갖다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국민 전체를 보지 않아요. 그죠? 전부 이권에 모든 사람이 이권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이권에 매달려 있고 꼭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같은 데는 그죠? 총기 다 알아요. 총기는 없애야 된다는 거 알지만은 그 사람들이 총기협회 같은 데에서 그죠? 총을 파는 이런 협회에서 정치인들을 구워 삶아서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또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 로봇 대통령이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편리한 그런 형태로 인간이 아주 문제없이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미래 국가에서 살고 싶어요. 일반 인공지능 협회장 벤 고르체라고 저하고 지금 사진을 찍은 거고요. 제가 인공지능 혁명 2030이라는 책을 벤 고르체하고 같이 썼습니다. 벤 고르체는 오픈 코그, 그러니까 코그가 AI예요. 오픈 AI에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전부 독점하는 거죠. 처음에 인터넷이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나사가 가지고 있다가 미 군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겐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공짜로 내놨습니다. 인터넷이 무료화가 그죠 되고 www가 또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리눅스가 나와서 한두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게 오픈소스로 공짜로 내놓은 거죠. AI를 공짜로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글, 애플, 아마존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AI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어요. 자, 금방 개발한 거는 돈이 되니까 가지고 계십시오. 하지만 10년 된 또는 지금 인공지능이 60년 됐거든요. 그 옛날에 4, 50년 전에 연구해서 이제 더 보편화되고 뭐 돈이 안 되는 것들은 인터넷처럼 공짜로 내놔라. 라고 하는 게 오픈코그입니다. 그 오픈코그의 한국 대표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AI가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AI 판사가 유럽 인권법원에서는 이미 나와서 판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대 가지 마십시오. 법대 가면은 앞으로 정치인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오고요. 그죠? 판사는 UCL, 이게 영국의 UCL에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들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저지를 만들었어요. 심판관을 만들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가 유럽, 그죠? 유럽 인권법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judge 역할을 합니다. 그게 판사입니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60%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더 빠른 속도로 더 편견 없이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lawyer 중에서도 judge가 가장 먼저 replace 된다. 예? 없어진다. 대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many doctors, 그죠? 의사, 그리고 의사뿐만 아니라 lawyers까지 없어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자, 벤 고르첼이 만든 소피아가 있습니다. 소피아가 서울 시민권 수여를 받았고요.
서울 시민권을 2018년 5월 30일 날 UN 미래 포럼과 뉴스원에서 코리아 퓨처 포럼 해서 시민권을 수여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증을, 그죠, 시민증을 주려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소피아 측에서. 왜냐하면 이중국적이 될 수 없다. 소피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죠? 소피아가 5살이고, 얘는 6살이에요. 로버트 한. 왜냐면 만든 지 6년 됐고요. 소피아는 만든 지 5년 됐고요. 이렇게 벤 고르첼은, 표정을 하는, 62가지 표정을 가지고 있는 이 소피아, 로버트 한,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AGI 인공지능협회 회장으로서의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소피아는 여러분이 아마 다 알 거예요. 소피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지금. 소피아는 지구촌에서 한 20억 명이 소피아를 보았고 안다, 이런 결론까지 이미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소피아를 사람들이 만져요. 이렇게 만지면 막 간지럽다고, 그죠? 이렇게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피아가 처음에는, 그죠, 엉뚱한 말도 하고 했지만 요즘에는 아주 말도 잘하고 매일처럼 더 똑똑해집니다. 인공지능은 어제보다 오늘 더 똑똑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네로 AI, 좁은 AI, 네로 AI는 한 가지만 해요. 한 가지만. 그게 뭐냐 하면 바둑만 둡니다. 예. 바둑만 둘 때에 차가 지나가면서 나를 깔아뭉갠지도 모르고 바둑만 둬요. 하지만 사람같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이제 자율주행차 돌아다니면서, 그죠, 차를 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네로 AI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잘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2단계에 있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서 일반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쟤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쟤는 아침마다 보니까 그린 옷을 입고 나와. 쟤는 그린색을 좋아하나 보네.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끼었어요. 등등 해서 얘가 사람처럼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 100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배우고,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더 많은 정보를 매일처럼 더 많이 입력을 합니다. 인간은 한 3기가, 4기가 뇌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얘들은 수십억 기가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보다 일반 인공지능이 훨씬 더 만들기가 힘들고 성공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그 한 예로 지금 로봇에게 시민권을 준 사우디 정부 소피아가 강연을 한번 할 때 가격이 다른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1억도 받아요. 그러면은 세금을 떼기 위해서 얘한테 시민권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을 몇천만 원을 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공지능을 일을 시켜먹고 세금을 99% 그냥 떼면 돼요. 그죠? 세금 떼서 우리가 기본소득에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62가지 표정을 가진 소피아가 왔고요. 저희는 2018년 5월 달에 소피아 로봇과 대화를 나누는 저와 벤 고르첼 박사, 싱귤레리티넷 CEO입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보세요. 정신없이 웃고 있죠. 저도 정신없이 웃고 있고. 아무튼 소피아가 굉장히 아주 적절하게 대답도 하고요, 말도 잘하고 하고 있습니다. 소피아하고 뉴스원과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 소사이어티 해서 큰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 5월 달에 방한한 소피아 로봇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국말로도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때가 5월 달이어서 막 북한과 우리나라가 화해 무드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국말로 질문을 하고요, 얘가 한국말로 답변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화해 무드는 정말 좋고요. 남북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고 특히 자신이 제일 먼저 북한에 들어가는 여자가 되어서 북한에 있는 여성들에게 인공지능을 가리켜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싶다. 이런 포부를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튼 이런 로봇. 그뿐만 아니라 또 2016년도는 제가 벤 고르첼과 함께 로봇 한을 한국에 데리고 왔습니다. 로봇 한을 데리고 와서 이때 저희가 로바마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죠. 앞으로는 로봇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다. 프레지 로보를 저희가 만들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산이 뭐 크게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정치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사양산업입니다.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는 중간 상인들의 모임이므로 앞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도 이제 앞으로 필요 없는 세상이 옵니다. AI가 나오면 상권 분립을 우리가 대신 다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필요 없고 대의 민주주의 필요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1년간 하는 일을 저희는 하루 만에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더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미래에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래에 살고 싶은 나라는 사실상 인간은 바이아스가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전부 자기 자식들을 위해요. 내 자식을 위해서 일자리도 찾아줘야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집도 사줘야 되고 나를 위해서 그죠? 옷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도 안 먹어요. 그죠? 잠도 안 자요. 옷도 안 입어요. 노조도 없어요. 이런 로봇을 활용을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지 않다가 지금 핸드폰 뺐으면요, 죽어요. 예,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핸드폰 없이.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이 우리에게 길들여주면은 로봇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로봇은 계속 물어봐야 되거든요. 오늘 지금 몇 시야? 지금 내가, 춘천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면 제일 좋아? 제일 빨리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얘가 다 알려주죠. 자, 내가 15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아? 얘가 그 자리에서 차차작 말해주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발목을 잡을 때 아주 중차대한 일은 그죠. 로봇에게 맡겨서 로봇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의 루폴 구멍을 만들어 놔야 대안이 되지. 지금까지 내가 너 2개 줄게, 너 나한테 2개 줘. 이렇게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이런 세상에는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원하는 미래 국가의 국민을 찾습니다. 미래에는 국민 쟁탈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 프레지던트 로봇을 만들어서 얘들의 말을 더 듣고 정치인들 말은 이제 들을 필요가 없는 이런 세상이 오고 이 새로 만든 블록체인 국가가 많이 나왔어요. 비트네이션도 있고요. 거기에 프리 소사이티라는 것도 있고 리버랜드라는 건 이미 그죠. 2015년에 뭐 만들어서 법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시스테딩은 바다 위에다가 무료예요, 공짜. 그게 바로 인터내셔널 워터스에서 공해상에 집을 지어서 국가를 지어서 팔아요. 패트리 프린만 이런 사람들이. 이 지금까지 만들어지는 모든 이 국가들은 새로운 국가들은 전부 다이렉트 데모크라시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합니다. 국회를 없앴어요. 정치인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정치가 부패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에 그죠? 점점 국회의원 숫자 늘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1명이라도 더 늘리면 처음에는 뭐 자기들이 예산을 깎죠. 돈을 적게 받겠다 그래요. 한 달만 지나 보세요.
금방 올립니다. 돌아서서 올립니다. 속지 마시고, 정치는 사양산업, 정치인들은 점점 우리가 없애고, 다른 나라에서는 없애는 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국가,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 국가의 국민을 찾습니다. 국민은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벌여서 뭐 물러가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도를 찾아서 대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UN 미래 포럼 박영숙이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